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토익 강소영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저도 자유 게시판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힘들었고 어려웠는지 꼼꼼하게 리뷰하고 그것을 토대로 오늘 강의 준비했고요. 또 다음 시험을 혹시 준비하신다면 그것에 또 도움이 되도록 또 여러 가지 포인트들 많이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커스 토익 홈페이지 오시면은 더 많은 자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총평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난이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 파트 5 같은 경우에는 어휘 문제가 크게 어려운 것이 사실 많이 없었습니다. 문법 문제도 크게 이례적이다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중간 난이도로 제가 잡아 보았고요. Part 6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덤벙거리였으면은 좀 틀릴 만한 그런 이제 문장 집어넣기도 있었고, 그리고 시제 문제 같은 것도 쉽지 않았고요. 자, 전반적으로 Part 6는 그동안 역대 나왔던 것 중에는 좀 어려운 편에 속한다라고 해서 제가 상으로 잡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게시판 보면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게 참 어려웠구나 하는 거 제가 뽑아 봤는데 borrowed냐 borrowing이냐 뭐 이런 이제 분사 문제라던가 부사 어휘 문제, 그 다음에 대명사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비교급 강조하는 부사 much냐 better냐 뭐 every both,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문제, supplementary냐 아니면 knowledgeable이냐, 아니면 이제 부정 대명사 좀 혼동됐던 것들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바로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 제가 해설을 바로 하면 여러분들이 답을 금방 알아버리기 때문에 이제 풀 시간 조금씩 드리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는 못 드리고 제가 10초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 문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문제당 한 20초 정도 주셔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하시면 인강을 살짝 멈춰 놨다가 다시 돌아오셔도 괜찮습니다. 자, 1번.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빈칸 알맞은 형용사 형태를 써서 equipment를 이렇게 수식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분사 형용사는 ed와 ing의 싸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과거 분사를 쓸 것인가 현재 분사를 쓸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말은요, 능동이다 수동이다라는 게 좀 애매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식되는 명사 입장에서 능동 수동을 정확하게 해석을 한다. 사실 이게 이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게, 분사 문제에서는 이 명사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게 큰 포인트예요. 되게 간단하고 되게 명료한 방법인데, 이 명사, equipment, 기계 설비, 그렇죠? 설비 입장에서 정확히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우리말로 해보면 빌린, 그죠? 빌린, 빌리다. 능동적으로 하면은 오히려 더 좋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명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정확하게 빌린, 빌려진, 빌린, 빌려진. 우리말로 하면 둘 다 괜찮다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다른 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enclosed다. 동봉된이잖아요. 동봉된. certificate, 상품권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동봉된 certificate. 상품권이죠. 그럼 상품권 입장에서는 동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enclosed가 맞는데, 자, 그냥 우리말로는 동봉한 상품권 받아봤니? 동봉된 상품권 받아봤니? 동봉한, 동봉된, 좀 괜찮아요, 둘 다. 그래서 능동이다, 수동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많이 틀릴 수 있는 부분이, 한국말로 생각하면 둘 다 괜찮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자, 상품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certificate, gift certificate. 그렇죠? 상품권이죠. 자, 그러면 상품권 입장에서는 동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PP가 맞구나.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것도 빌린, 빌린 하니까 빌리다, 빌린. 능동이 좋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자, equipment 입장에서 딱 생각하면은 equipment가 빌리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람이 빌리고 이 기계 설비 입장에서는 빌려지는 거니까 borrowed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제 이 빌린, 그쵸? 빌린 equipment는 must be returned. 다
되돌려줘야 됩니다. Within 1 month. 한 달 이내에 다 돌려 보내야 된다라는 얘기죠. 정답은 borrowed가 맞습니다. 이 포인트는 우리말로 능동으로 해석되냐 수동으로 해석되냐 이렇게 부드러운 것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명사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상품권 입장에서 동봉된다. 그렇죠? 설비 입장에서는 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혼동되지 않아요. 아셨죠? 명사 입장에서. 자, 2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어휘 문제는 문법 문제보다 좀 더 꼼꼼하게 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한 30초 정도 주면 되는데 지금 30초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잠깐 멈추고 풀어보셔도 좋아요. 자, 이거는 복합명사 문제예요. 테이블과 잘 어울리는 명사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자, 그 홈 오너가 그쵸? 그 주택 소유자가 asked for 하면은 요청했다입니다. 요청했는데 테이블 그 길이 테이블 이제 몇 센치냐 이걸 요청했다라는 거죠. 수치. 그쵸? 근데 이제 이거는 main factory warehouse니까 그 이제 공장에서 제공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테이블이 있는데 그 테이블의 길이를 말하는 거겠죠. 테이블 바닥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정답은 length가 맞습니다. 그렇죠? 알맞은 복합명사 고르기 문제였습니다. 테이블 length. 그렇죠? 우리말이랑 거의 비슷해요. 복합명사는. 그래서 우리말처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중요한 표현 asked for. 그렇죠? 뭔가를 요청하다라는 뜻입니다. 정답은 A 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번 문제는 지금 어휘 문제인데요. 자, 지금 이 어휘에서는 이렇게 동사하고 부사랑 잘 어울린다. 이렇게 짝을 잘 지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포인트는 arrive가 되는데 자,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되게 막 인기가 좋기 때문에 우리가 요청합니다. 고객들은 저녁 먹으러 와라. 근데 되도록이면 이제 좀 할 수 있는 한 좀 빨리 와라. 지금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정답은 early인데 자, 여러분 이제 arrive하고 되게 딱 맞는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arrive의 짝은 여러분 영영사전을 한번 딱 찾아보시면은요 arrive early, arrive late 이렇게 너무 짝꿍으로 딱 이렇게 딱 붙어 있어요. 우리말로도 일찍 도착하다, 늦게 도착하다가 딱 어울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꾸 묶어가지고 많이 봐두시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굉장히 직역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매일매일 도착해라가 아니라 그쵸? 정말 할 수 있는 한 빨리 와라. 그리고 이유가 있잖아요. 여기. 이런 거를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잡아주셔야 되는 게 논리적으로 이유가 뭐예요? 지금 크리스마스 이벤트라서 사람이 많고 인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늦게 가면은 식사를 못 할 수도 있으니까 할 수 있는 한 빨리 와라. 뭐 due to, because 이런 게 있으면은요 항상 이제 인과관계 이런 거 논리관계 꼭 생각해 주시고 자 무조건 이 동사와 부사와의 관계 이렇게 짝을 지어서 어휘는 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도착해라, 일찍 도착해라 이게 맞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 도착해라가 아니라 일찍 도착해라 할 수 있는 한 정답은 B. 같이 묶어서 또 기억해 두세요. 추가 표현. 자, 4번 보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는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되겠지만 문법적으로 또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서 문법적으로 관계대명사 후가 이렇게 수식을 할 수 있는 앞에 이제 알맞은 대명사, 선행사를 골라주셔야 되는데 여기 지금 동사가요. 복수명사에 어울리는 동사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무엇을 써야 될까요? 복수명사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another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on에다 동그라미 이렇게 쳐놓으세요. 그러면 또 다른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래서 또 다른 하나 해서 이건 단수 취급이고요. 이거는 복수 취급이에요. 복수 취급. 그렇죠?
사람들도 되고 사물들도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who니까 이제 불특정한 어떤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정답은 those가 맞고, 이 those가 정말 자주 등장하는 것이에요. 꼭 기억해 두시고 those who 이렇게 묶어서 되게 잘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해석을 하자면 매니저가 요청을 했는데 무엇을 요청을 했냐면요. 자, work hours, 일하는 시간 바꾸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금요일 전에 미팅을 좀 잡아라. 그래서 이제 그 스케줄을 바꿔라 이거겠죠. 그죠? work hours를 바꿔라.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는 자, 여기 복수 취급하는 동사가 있기 때문에 복수 명사 A고, 그죠? those who 되게 잘 나온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another를 쓰시면은 의미상으로도 조금 어색하긴 하지만 여기 동사가 아예 단수 취급이 아니기 때문에 아예 문법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짚어드릴 거는 이 those who라는 게 또 자주 나오기도 하지만 anyone who라는 것도 자주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이 those who를 좀 더 익숙하게 많이 알고 있는데 anyone who도 되게 자주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nyone who는 뭐뭐 하는 누구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단수 취급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석으로 구분이 좀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anyone 단수, those 복수 취급, another 단수 취급 이렇게 꼭 기억해 두시고, 여기서 또 하나 짚어드리면 who wish가 이렇게 축약이 돼가지고요. wishing에서 이렇게 분사 문제로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those 뒤에다가 those 뒤에 이렇게 분사도 잘 붙어요. who도 많이 붙지만 이렇게 분사가 많이 수식을 한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5번 풀어볼게요. 자, 이 문제의 핵심은요, 비교급, 이 quieter를 수식할 수 있는 부사를 골라라 이건데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이게 업데이트된 그 슬림 모드예요. 자, 공기청정기죠. 그죠? 공기청정기의 슬림 모드가 어떠냐면요. 예전 모델보다 더욱더 조용하다. 훨씬 더 조용하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게 뭐냐. 여러분,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는 거는 대표적으로 much와 even이 가장 단골이에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 그래서 much better, even better. 근데 비교급 앞에다가 much, even을 썼을 때는 훨씬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ven better 이러면 심지어 더 좋다라기보다는 훨씬 더 좋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고, 그리고 considerably도 좀 생소할 수 있는데 비교급 앞에다가, 그죠? 이렇게 비교급을 쓰라는 거죠. 비교급 앞에다가 considerably도 되게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좀 생소할 수 있는데 이것도 하나 추가하시고, 이건 자주는 안 나와요. still a lot은 비교급 앞에다가, 그렇지만 요 두 개는 정말 자주 나오고 약간 어렵게 나오면 considerably 이런 것도 비교급을 강조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much quiet 이게 됩니다. better 자체는요, 좀 주의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이 9세 비교급이다 이거는 다들 잘 알죠. 그렇죠? 그래서 형용사로 더 좋은, better result, 더 좋은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이 better는요 외래 비교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래 비교급이기도 하기 때문에 better는 형용사도 있지만 부사도 가능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형용사, 부사 다 가능한데 학생들은 형용사로 많이 알고요. 부사로는 조금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부사로도 꼭 기억해 두시고, 정답은 여기서는 better가 뭐 비교급을 수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비교급 강조어구는 much quiet 이게 맞습니다. 정답 B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 이제 분사 문제가 좀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분사 어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recasted냐, recasting이냐 이렇게 물었으면은 이제 분사 문법 문제가 됐겠지만, 지금 둘 다 과거 분사로 통일이 되어 있고 아예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어휘 문제인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정확한 이제 여러분이 형용사 분사 형태를 고르기 위해서는 이 명사 입장에서 해석을 해보시는 게 정말 유리해요. 그게 너무 간단하고 명료한 방법인데 한번 보세요.
볼게요. 자, 예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쵸? 근데 예약을 완성하는데 어떤 호텔 룸이냐 이거죠. 그쵸? 자, 그러면 룸은 호텔 룸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호텔에 어떤 뭐 특정한 객실을 내가 예약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방을 사람이 요청을 하죠. 그러면 방 입장에선 요청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청하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청된 호텔 룸에 그 예약을 마치시려면 자, 뭘 제출을 하래요? 파스포트하고 비자 인포메이션을 이메일로 좀 제출해 주세요. 이거죠. 그렇죠? 정답은 호텔 룸은 요청하는 거죠. 아, 저기 제가 뭐 묵고 싶습니다. 사람이 요청을 하고 여행객이 그러면 호텔 룸 입장에선 요청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청된 호텔 룸이죠. 그래서 이 호텔 룸 입장에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조금 어려우시면은 문장으로 만들어 보세요. 그래서 hotel rooms are requested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방이 요청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정답은 B 하시면 되겠고 여러분 호텔 룸은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은 우리가 어떤 job에 지원을 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대학에 지원을 하거나 뭐 이런 거죠. 지원하고 신청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방은 요청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B 하시면 되겠고요. 7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원래 이제 both A and B 이렇게 막 엄청 열심히 외우지만 시험장에 딱 나왔을 때는 A and B 이렇게 A와 B로 써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문제를 봤을 때 좀 이게 안 보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 and가 있고 그쵸 잘 봐야 돼요. 이게 both A and B예요. 이렇게 그쵸 우리가 이제 상관 접속사라고 해서 같이 묶어가지고 많이 외우는 건데 자, 이 new restaurant은 hailed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묘사가 된다. 이렇게 일컬어졌다. 이렇게 묘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diner, 여러분 이거 디너가 아니에요. 디너는 n이 두 개고 이게 저녁 식사고 그쵸? 다이너는 식사하는 사람들 그쵸? 그러니까 레스토랑에 가는 식사하는 사람들과 비평가들 모두에 의해서 이렇게 일컬어졌다. 그러니까 어떠냐면요. For their 레스토랑이 generous portion size 있으니까 양이 좀 많은 거예요. 양을 좀 많이 주고 그리고 가격이 좀 저렴하다. 그쵸? 이렇게 일컬어졌답니다. 그래서 both A and B예요. 정답은 B가 맞고요. 그쵸? 둘 다 모든 집단에게 이거고 every는요. 그냥 모든 둘 다 모두 이렇게 해서 모두에게 이렇게 묘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every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만 해서는 문제를 다 맞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every는 모든이긴 하지만 하나하나 따로 보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Hi every student 여러분 모두 안녕 하면은 학생 한 명 한 명 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every 뒤에는 되게 의외로 가산 단수 명사를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every diner 이렇게 단수 형태를 쓰셔야 되고 뭐 every book 이런 식으로 단수 형태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every는 아닙니다. both A and B고요. 만약에 both 바로 뒤에다가 이제 명사를 쓰려면 두 명 두 개니까 both brothers 이런 식으로 그렇죠? 복수 명사를 쓰셔야 합니다. 정답은 여기 이제 both A and B로 B가 들어간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자 8번 하기 전에 수량 형용사 한번 쫙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수량 형용사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학생이 굉장히 드물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가산명사, 단수 가산명사 앞에 붙는 거, 복수 앞에 붙는 거 한번 그냥 한꺼번에 싹 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each, every는 하나하나 각각 하나하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다가 단수를 씁니다. 이게 간단하게 book 이런 거. one은 단수라는 생각이 바로 들죠. 직관적으로 하나니까. another 아까 이제 또 다른 하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단수 명사를 씁니다. either는 둘 중 아무나 하나, neither는 둘 중 아무것도 둘 다 아니다 라는 뜻으로 둘 다 뒤에다가 가산 단수 명사를 쓰셔야 맞습니다. 단수, employee 이런 식으로
단수죠, 그렇죠? 근데 복수랑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both 같은 건 두 명 둘 다니까 아 복수랑 쓰겠다, several, many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건 좀 직관적으로 많이 아시는데 few, a few, fewer 전부 복수명사랑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그럼 errors 이렇게 되겠죠. 아주 적은 실수,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뭐 a few mistakes 이렇게 할 수 있고 더 적은 다 복수명사랑 쓰고 이 어는 couple까지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a couple of girls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를 써야 맞습니다. 이때 주어는 girls예요. 그러니까 복수 동사를 쓰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various 다양한, 그렇죠? 뭐 색깔들 뭐 이런 식으로 복수명사를 쓰라는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해커스 강남 캠퍼스에서 토익 파트 7 입문과 중급을 담당하고 있는 이은빈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토익 시험 어떠셨어요? 파트 7까지 도달 못한 친구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앞에 파트들이 좀 다소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은 시험장 가면 7에 집중하기 때문에 7의 난이도만 봤을 때는 사실 좀 풀만한 난이도였습니다. 또 반전 포인트도 있었지만 이제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기사 요즘에 뭐 되게 자주 나오고 있죠. 그렇죠? 기사는 우리가 늘 공포를 가지고 있는 파트인데 그 기사가 하나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게 여러분 믿겨지세요? 네,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긴 기사건, 짧은 기사건, 단일 지문에 나오는 기사건, 연계에 등장하는 기사건 선생님 기억으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 문제들이 다소 돋보이는 측면이 있었어요. 좀 치사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이거는 맞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이 제가 지금 설명을 할 때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다시 한번 생각지도 못했던 포인트에서 함정이 있는 문제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서 여러분이 정답을 잘 체크하셨는지 한번 살펴보실 거고요. 그래서 좀 뒤통수 치는 그런 함정 문제들이 있었다. 자, 이게 함정 문제라고 인지하지도 못하고 풀었는데 함정이었던 거. 그런 거 한번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또 연계 지문 같은 경우도 평이한 수준이었고 또 연계 문제도 단순했어요. 플러스 문제 있죠. 1 플러스 2, 2 플러스 3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될 만한 문제들 중에 연계 문제에서 나온 건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연계 지문에서도 비연계로 푸는 문제들, 특정 지문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들에서 사실 좀 더 논란이 되는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자, 이제 그럼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제가 이거 수업 시간에도 되게 많이 설명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인데 보기 속의 대상 처리 잘하기. 자, 이런 지문이 있었습니다. 메시지 대화문에서 리와 킴이 두 사람이 대화를 하죠. 그래서 어떤 현장에 가서 saw your pipe니까 이게 뭐예요? 하수구, 배수관 뭐 이런 파이프에 문제가 생겨서 생각보다 노후했다. 그래서 교체 공사해야 될 것 같아서 난 그거 보고 좀 늦게 올게.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이 킴이었어요. 나 갔다 온다. 그랬더니 리가 그래도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다. 교체 공사를 하긴 하지만 빨리 교체해서 다행이야. 빨리 발견하게 돼서 다행이야. 라고 했을 때 sure. 동의해요. 자, 이때 sure의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였어요.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얘를 오답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논란 포인트, 그렇죠? 자, 헷갈리는 분들 있죠? 자, 봅시다. 리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것에 동의.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야. 그랬더니 킴이 맞아. 정말 다행이야. 그러니까 동의하는 것 같지 않아요?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것에? 그렇죠? 근데 자, 여기서 보기 속 대상을 잘 처리하기. 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리가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까? 킴이 중요한 발견을 했습니까? 적어도 리는 아니지 않나요? 그렇죠? 킴이 지금 중요한 발견을 했어. 그래서 교체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에 대해서 리가 다행이다.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발견했기 때문에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가 중요한 발견을 했다는 것은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킴이라고 되어 있었다고 여러분이 그냥 가정하고 문제를 봤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여기가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대상이 문제였어요. 둘의 대화인데
A가 들어가야 될 부분에 B를 갖다 넣어놓은 거예요. B라는 인물을. 그래서 이런 실수 진짜 많이 여러분 할 수 있고요. 주의해 주세요. 그렇다면 무조건 거짓말이기 때문에 왜 대상이 잘못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 얘가 답이에요. 그렇죠? 그 중에 보기들 중에서 제일 쓸만한 아이는 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가 즉시 해결될 거라 다행이다. 그래서 여기서 address라는 단어가 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연설이라는 뜻도 있고 우리가 주소라는 뜻 이외에도 어디로 향하다라는 뜻도 있고 연설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해결되다, 문제가 처리되다, 다루어지다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기 속 대상 처리 잘하기. 두 번째 포인트 가볼게요. 얘는 이제 연계에서 이런 게 있었죠. 지문 세 번째 지문에 지문 1과 2에서는 주로 이 A사의 얘기가 나왔었어요. 자, A사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로 진행되는 게 지문 1과 2였고 지문 3에는 C마트라는 전혀 다른 업체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C라는 마트가 광고를 하는 지문이었어요. 지문 3이. 그래서 자, C마트 광고인데요. 뭐라고 하냐면 C마트는 현재 우리 마트는 A사가 유기농 원료로만 만든 B 주스를 판매한다 라는 C마트의 광고였어요. 그러면서 이 C마트의 정보 중에 현재 4개 지점 보유하고 있다라는 지점의 정보가 4개가 등장했었습니다. 자, 여기서 지문 3이라고 가리켰어요. 문제가 분명히 지문 3이 A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실. 자, 지문 3의 주인공은 사실 C마트인데 지문 1과 2에서 주로 나왔던 A사가 바로 키워드였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또 뭘 놓쳤을까요? 그쵸. 지문 3이 C마트에 대한 얘기를 주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냥 이걸 C마트라고 생각하고 읽었을 거예요. 이 부분도 아까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그 포인트입니다. 함정인지도 모르고 풀고 넘어갔던 문제. 자, 해당되는 분들이 있을까요? 자, 바로 그렇게 했을 때 지금 함정이 뭘까요? 보세요, 여러분. 이태 지점이 여러 개. 지금 지점이 여러 개인 마트는 C마트, C사예요. 맞죠? 그리고 지문 1과 2에 A사에 대한 지점의 개수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자, 다시 C마트의 지점이 4개라고 했어요. 진짜 이 문제의 키워드는 A사였기 때문에 자, 이 보기는 여기서 말하는 it은 질문 속에 A사를 가리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C사라고 전제하고 풀게 속이는 문제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지점이 여러 개인 건 C사의 얘기지, C사. 그렇죠? 여기서 it은 A사를 전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알 수 없는 정보였고요. 대신 얘가 속아될 수 있었다면 가장 유력한 정답 후보는 이 아이였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 여러분이 확신이 좀 필요했던 게 얘를 속어해야 이제 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왜냐면 얘가 나름 또 얘도 또 좀 검증이 필요한데 보세요. 유기농 원료로만 만든 주스라고 했어요. 자, 유기농 원료로만 exclusively라는 단어를 썼죠. exclusively. only와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독점적으로니까 뭐뭐만이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 exclusively 하고 only는 같다라고 동일시해서 푸셔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유기농 원료로만이라고 해서 지금 유기농 원료로만 만든. 근데 얘가 뭐래요? 유기농 원료가 포함된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유기농 원료가 contain 그 안에 포함된. 그럼 이게 사실일까요? 자, 여기서도 paraphrasing 표현을 얘와 별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자, 유기농 원료로만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유기농으로만 이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은 유기농을 포함하고 있다. 반대로 지문에서 유기농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유기농 원료로만. 자, 결론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틀리고요. 이거는 괜찮아요. paraphrasing.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 괜찮아요. 얘는 얘대로 독립적으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관계를 정확히 아시는 분들은 처음부터 얘를 자신 있게 답으로 가져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제 얘랑 되게 헷갈릴 수 있었죠. 얘를 대충 보신 분들은 왜 답이 2개지?
이거 뭐가 답일까 되게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떼기. 얘도 계속 내가 틀린지도 몰랐는데 틀렸을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 그쵸, 얘도 연계직으로 나온 건데 첫 번째 질문이 임시직 직원들 temporary 로 일하는 뭐 알바생 같은 느낌이겠죠. 계약직이나 그런 분들을 필요한 기업이 이제 우리 후보자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임시직 구직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고 있다가 이제 원하는 기업에 그 직원들을 제공해주는, 공급해주는 그런 헤드헌터나 뭐 그런 채용 대행사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회사들도 우리가 뭐 recruitment firm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또는 staffing services. staffing service 하면 staff이 직원이라는 뜻도 있지만 직원을 제공하다, 공급하다라는 뜻도 있어서 staffing service라는 표현도 바로 그런 업체고요. 그 다음에 뭐 헤드헌터? 다 같은 거예요. 자, 그런 채용 대행사가 광고를 합니다. 기업 여러분, 우리 회사의 직원들을, 우리 회사 회원님들을 고용해 주세요. 뭐 이렇게. 그러면서 뭐 또 부두의 정보가 따라붙죠.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이 대행사를 이용했던 한 제조사가 대행사에게 쓴 땡큐 레터예요. 우리가 처음에는 이네 회사 되게 skeptical, 되게 좀 별로 회의적이었다. 근데 한번 써봤는데 너무 좋았다. 뭐 이러면서 감동한 땡큐 레터. 자, 이때 질문 나옵니다. 대행사는 제조사의 all step을 어떻게 도와주었나? 자, 여기서 여러분 지금 이 회사에서 우리가 있지 니네가 보내준 4명의 temporary 직원을 우리가 받았어. 그러면서 그들에 대해서 트레인을 시켜줬지 니네가. 그 다음 플러스 이거는 이 4명의 직원, 새로 채용한 이 4명의 임시직 직원에 대해서 일부 직원에 대해서 니네가 트레인을 시켜줬어. 왜냐면 트레인도 시켜주는 회사거든요. 트레인까지 무료로 시켜서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트레인 시켜줬어. 이러면서 이 지문위에서 이 대행사가 자신들의 회사에 해주었던 두 가지 일을 얘기해요. 한 가지가 니네가 우리 이 4명의 직원 트레인 시켜줘서 트레인 프로그램 우리한테 제시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공장의 기계들, 우리 제조사니까 공장이 있죠. 우리 기계들 주변에 스투, 뭐 이렇게 의자 같은 거 설치해주고 고무 매트 같은 거 깔아주고 이래서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일을 해줬어요. 뭔가 트레이닝, 교육시키는 것도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환경을 개선해주는 것을 했어요. 근데 이 질문은 뭘 물어봤냐면 일부 직원들한테 해준 게 아니라 바로 모든 스텝을 어떻게 도와주었냐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만약 이게 우리라고 또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질문 자체가 이 템포리한 직원을 공급해주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공급을 받았거든요. 임시직 직원들을.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all step입니다. 갑자기 all step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전 직원에게 무엇을 어떤 형태로 도와주었냐라고 했을 때 그 트레인 시켜준 거는 새로 공급해준 직원들에게 대해서만 교육을 시켜준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공장의 환경, 뭐 매트 깔아주고 그 다음에 스투 설치해주고 이런 부분. 그래서 직원들이 되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 마련해줘서 고마워. 자, 그랬기 때문에 정답은 EI로 들어가야 돼요. workplace를 comfortable하게 만들어줬던 거.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는 help. 도움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었다. 자, 그 다음 함정 4번째, 업종 찾기. 이것도 또 굉장히 논란이 됐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는 we grow예요, we grow. 자, 과일, 야채, 계란, 그리고 그것들로 만든 상품들을 판매하는 한 업체가 광고를 합니다. 잘 나오는 질문 있죠. type of business를 물어보는 업종 찾기 문제. 얘네가 뭘 셀하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무엇을 provide 하는 업체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자, 아니면 what does 이 회사 do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업종 찾는 문제 버전이 what does 회사 do 이것도 업종이고요. type of business 라고 대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what sell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what provide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업종을 물어보는 버전, 질문 버전 되게 다양한데 이 회사 업종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정답이 뭐였을까? 선생님도 헷갈리더라고요, 처음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읽었어요, 선생님들. 그 라인으로 올라가서. 다시 한번 읽다가 선생님이 발견한
출제자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헷갈리는 보기를 반드시 넣어두고 그 다음 또 반드시 무엇을 넣어놓을까요? 네, 정답이 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하나의 파이널 터치를 찍는단 말이죠. 자, 이번에 그 파이널 터치가 we grow입니다. we grow. 우리가 재배하는이기 때문에 farm, 농장이라고 보셨어야 돼요. 예를 들어 본다면 뭐 블루베리 농장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뭐 블루베리도 뭐 농장인데요. 블루베리 그다음에 그 이외에 뭐 야채들 키우고 계란도 거기서 닭도 키우고 계란도 나오고 그래서 그걸 판매하는데 그 블루베리로 만든 블루베리 잼이나 블루베리 쿠키나 그렇죠? 블루베리 베이글이나 이런 것도 판매할 수 있죠. 그래서 farm. 그것들로 만든 상품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거랑 다소 헷갈릴 수 있고 또 하필 다 먹는 것이었기 때문에 식료품 매장으로 헷갈릴 수 있는데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였다? 직접 재배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파이널 터치 찾기 반드시 들어가 있다. 자, 그 다음 함정 5번째 구체 포괄. 이것도 개념인데 선생님 수업에서 또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예요. paraphrasing을 할 때 우리가 아까도 봤죠?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요? 유기농으로만 만들었다라고 했을 때 그 제품이 유기농이 포함되어 있다는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는 무조건 틀렸다고 말할 수 없고요. 여러분, 그거는 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좀 상대적으로 좀 따져 보셔야 되겠지만 보기들과 그래서 더 좋은 답이 없을 때 걔는 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더 좋은 답이 없다 해도 아까 두 번째 예를 들었던 유기농 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한 것을 유기농으로만 만들었다. 이거는 무조건 거짓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것처럼 구체 포괄의 원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인 것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건 언제나 오케이. 하지만 반대로 보내는 건 굉장히 위험한 함정일 수 있다. 확인이 필요하다. 자, 여기서 봅시다. 이거는 다시 단일 질문으로 돌아가서 뭐 호텔 광고 되게 짧은 거 하나 나왔죠. 2문제짜리. 그래서 이 광고가 이 호텔이 자신들의 이제 호텔 광고를 하면서 위치, 입지적인 조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가 이제 문제와 연결해서 좀 헷갈릴 수 있는 근거로 등장했는데 A 지역에서 가깝다라는 표현이 일단 나와요. 자, 질문은 이 호텔에 대해서 사실, 이 지문에 대해서 사실인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거. 이 호텔이 A 지역의 옆에 있다. A 지역 옆에 있다. A 지역에서 가깝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포괄어를 구체어를 구라고 써봤어요. close는 가깝다라는 표현이에요. 뭐 유사한 표현들 많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인접한, 근접을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얘는 좀 더 구체적인 표현이에요. 얘네는 그냥 가깝다는 뜻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옆에 또는 바로 옆에. 얘는 길 건너, 바로 맞은편에 이런 느낌이에요. 자, 보세요. 지문에서 바로 옆에 있어. 그럼 당연히 가까운 거예요. 지문에서 이렇게 말하면 보기에서 이렇게 말했을 때 무조건 답이 될 수 있어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문에서 가깝다 그랬는데 그거를 바로 옆에 있다. 그쵸? 옆에 있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함정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소거할 수 있다면 또 이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도 얘를 답으로 가져갈 수 있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요 사이에 있다. 자, 또 두 번째 입지적인 조건이 뭐였냐면 이 호텔이 자신들의 그 호텔의 위치가 B 지역 from B 지역 또는 from A 지역에서 운전해서 오기도 C 지역에서 오기 좋은 장소다. 그러면 B와 C 이것도 지리적으로 공간감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진짜. 그쵸 여러분 어땠어요? 선생님이 공간 지각 능력이 나쁘지 않거든요. 시험장에서 고민했어요 한참. 자 여기 보시면 B 만약에 from이 없었다면 이렇게 도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between B and C 그러면 B라는 지점과 C라는 지점이 있었을 때 이 호텔이 여기나 혹은 얘랑 같은 뭐 위치라고 한다 해도 여기 있으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 호텔이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사이는 아니잖아요. 자, 이 사이에 있다. 이 사이 어딘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그것을 또 final touch 그렇게 몰아가는 표현이 있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표현은 바로 from east, west였다. 이해되세요? 이쪽에서 진입하기, 그래서 가운데 지점 이런 느낌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파이널 터치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결정적인 그 근거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구체 포괄 이 개념
잘 주의해 주세요. 자, 그다음 이제 그 이외의 문제들도 좀 살펴볼게요. 요거 또 진짜 많이 나오는 문제죠.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사내 공지 할 수 있어요? 얘가 답일 때 진짜 많아요. 새로운 정책을 알리기 위해서 업데이트된 새로운 정책. 회사에서는 참 규정들이 많은데 수시로 뭔가가 새롭게 바뀌기 때문에 변경을 말할 때 충분히 쓸 수 있죠. 업데이트됐다. 그리고 이 질문은 뭐였냐면 한 회사의 급여부서 payroll department가 야 너네 입금됐어. 계좌 입금됐어. 그러니까 내일 확인해봐. 입금돼 있을 거야. 급여 입금돼 있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는 당연히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시작에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그렇죠? 여러분이 좀 늘 내가 풀던 정책 변경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라는 점수 잡는 Hackers.